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스픽스 역전용사들 특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현재 비상시국에 맞춰서 아주 특별한 손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웠는데 계엄으로 인해서 더 망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는 한 내 자치 시는 내가 지킨다 이런 마음으로 무엇보다 민생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열정과 그 의무감으로 지금 현재 몸바쳐 일하고 계시는 또 정말 대단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한번 모셔봤습니다. 네, 바로 광명시 박승원 광명시 시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사실은 광명시는 경기도 광명시 이렇게 가까운 데 있는데 네, 네. 되게 한동안 땅값이 올라가지고 네. 기분 좋지 않으셨나요? 네, 네. 근데 요즘 어려운가요, 근데? 광명이 뭐 재개발이나 이제 3기 신도시가 있어서 네. 개발적이라 땅값도 많이 오르고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요. 네, 맞아요. 이번에 윤석열 탄핵 정국을 맞이해서 지역 경제가 거의 폭망했습니다. 예, 가장 비근한 예로 최근에 우리 광명에 네네. 민간 업체에서 아파트를 졌는데 공교롭게 12월 3일날 분양을 시작했는데 10%밖에 분양이 안 돼서 마감됐습니다. 하필이면 날짜를 아이고. 그래서 이게 탄핵 정국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만큼 그런 현상이 생기면 바로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매우 심각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으로서 매우 책임감도 크게 가지실 것이고 걱정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도대체 이렇게 걱정하는 시장님은 누군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박승원 광명시장님, 민주당 소속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본인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해주실까요? 네, 좀 재선 시장으로 좀 하고 있고요. 재선 시장. 예, 기초의원, 광의원 거쳐서 지금 이제 시정을 좀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는 서울하고 인접해 있는 인구 한 28만의 작은 중소도시인데요. 우리 광명시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 광명 시민들이 민주 시민의식이 꽤 높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여의도 탄핵 집회에도 정말 많이 오고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 시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데 지역에서도 시민들이 촛불 집회를 하고 있고요. 엊그저께는 우리 지역에 신부님께서 신자들과 함께 1시간 동안 묵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걸어서 시청까지 오시는 그런 퍼포먼스도 하시고요. 시민들 스스로 이 탄핵 정국을 이겨내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박승원 시장님은요, 기초자치단체장이 되기 전에 아주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초라고 사실은 말할 수 있겠습니다. 65년 출생하셨고 광역의회 의원도 하셨고 이번에 광명시장의 두 번째 지금 당선이 되신 분이고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하셨는데 작년에는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기초부문 상도 받으셨고 그리고 또 2023년 4월부터 제4대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회장도 하고 계시고 진짜 대단하십니다. 특히 이번에 근데 이제 계엄 사태 맞이해가지고 좀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엄 사태 관련해서 민생 안정에 집중하시겠다고 하면서 시위도 하시겠다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 거의 뭐 우리 지하철역에서 1인 피켓 시위도 좀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많은 자치단체장이 지방정부를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탄핵 정국을 빨리 끝내고 민생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고 많은 이제 자치단체의 시장들이 곳곳에서 1인 피켓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민생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논의도 좀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시장님은요, 철산역 앞에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1인 시위를 또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민주당 내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 상임대표를 맡으시면서 내가 조금 더 큰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면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시나 봅니다. 그래서 내란 공범, 윤석열 탄핵하라, 탄핵 반대는 내란 공범 이런 피켓을 들고 시위를 지금 벌이시고 14일 날 그 여의도로 가신다는 얘기죠? 네. 근데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광명시가 좀 나빠졌습니까? 아니면 뭐 특별히 문제가 됐었습니까? 가장 큰 것은 사실은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를 몰고 온 게 윤석열 정부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작년에 국세가 56조가 줄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지방정부에 내려와야 할 이제 보통기업세 이런 게 한 7조 정도 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들 다 내려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광명시만 해도
보통 보세요. 한 400억을 포함해서 한 650조 원이 650억 원 정도가 네. 지방세가 절 들어왔어요. 올해까지 포함하면 약 1,200억 정도 되는데 네. 광명시가 1년에 예산이 1조 정도 되는데 약 1,200억 정도가 2년 동안에 이렇게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민생 경제가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방정부의 자치단체장들이 국회에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지방교부세를 확실하게 좀 해달라는 요청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중앙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어요. 지방 재정 위기가 심각해져서 일부 지자체는 빚도 내고 이런 상황을 갖고 있으면 사실은 국가가 모든 재정을 털어지고 있어서 지방정부를 더 억압하는 이런 구조를 사실 윤석열 정부가 더 만들어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방세, 그러니까 지방교부세라고 하는데 윤석열이 부자 감세해준다 그러면서 국가 재정을 어렵게 만들고 그 결과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교부세가 팍 줄어들었다. 그래서 실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들도 다 스톱하고 있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네요. 그럼 결국은 이게 해결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뭐 기재부나 행안부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국회와 협의해서 내려보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한 신호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원래 이거 좀 조정해야 된다. 교부금 조정. 이런 얘기 했다고는 사실 제가 들었거든요. 국감에 그때 나와가지고. 근데 그냥 말뿐이고 그 이후에 실제 된 게 없다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윤석열은 부자 감세만 해주고 우리 같은 사람은 신경도 안 쓸까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아니, 사실은 이게 지금 탄핵 정국을 보면서 오늘 또 이제 담화문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정치를 모른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예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던데 사실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게끔 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특활비와 같은 이런 부분들을 삭감했다라고 해서 그 야당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치도 모르고 국정을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 이것이 하나도 안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오늘 담화문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걸 보면 저 깜짝 놀랐는데 다시 한번 국민들하고 한번 싸우겠다라고 선전포고하는 거하고 맞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자기가 뭐 잘못했냐요. 네, 저는 그걸 다시 한번 화가 나는데 아니 지방의원 출신 단체장들도 사실은 지역의 많은 현안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여야가 협의하고 무슨 문제 있으면 주민들이 오면 계속 만나서 대화하고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대통령은 자기와 반대하는 사람은 다 저기로 규정하고 맞아요. 그러면 이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학습이 전혀 안 된 분이셔서 저는 이번 토요일에 있는 탄핵에서 확실하게 좀 그 정리하는 것이 지금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지방교부세 삭감 얘기를 조금 하다 말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지방 선거에서 지난번에 민주당이 지고 국민의힘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수많은 이제 그 단체장들이 국민의힘 사람이래요. 그래서 돈이 안 그래도 모자르지만 그들에게 먼저 돈이 중심적으로 좀 가고 그들의 정책이 조금 더 잘 되고 이 민주당이나 야당 출신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죠. 사실은 이제 그 지역의 이제 자치단체장들과 광역 시도의사와 협의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저희들 모르게 진행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지역에서 어떤 새로운 하나 사업을 하게 되어서 그것에 대한 새로운 무슨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그 행사에 초청도 하지 않는 이런 일들은 그동안 수없이 많았었고요.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특정한 세력, 특정한 집단들을 위한 그런 어떤 예산 편성한 것은 수없이 많았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윤석열은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에 서민들은 오히려 더 막 등골을 뽑는 식으로 그냥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뭐 갈취한다 그래야 되나? 막 끝까지 뺏어난다 그러나? 이런 게 조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장 비관한 예로요. 그러니까 국비로 지원하던 사람 다 끊어버립니다. 근데 그 국비로 지원하던 사람 대부분이 다 복지 관련 예산입니다. 복지 예산. 돌봄 관련 예산. 그렇죠. 이런 예산들을 다 끊어버리고 지방정부에서 책임지게끔 하니까 그럼 지방정부에서는 사실은 재원이 부족한데 그런 다른 사업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통장들 급여를 인상하면서 중앙정부에서는 통장 급여 인상하라고 하고 돈을 하나도 안 내려주고
지방정부에서 하게끔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나서 줘야 돼? 다 지방정부에서 다른 걸 다 줄여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에이, 예.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지방정부의 재정을 네. 악화시키고 지방 재정의 위기를 몰고 온 주범이 윤석열이죠. 그렇군요. 네. 지금 현재 지방자치가 국민의힘이 사람이 한 8 정도 되나요? 한 7 정도 될 7 것 같습니다. 정도? 예. 그러면 진짜 목소리 내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어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어... 예, 민주당 의원들끼리는 계속 모여서 목소리도 내고 네. 국회에 가서 이번 지방재정위기와 관련된 보통교부세를 지방에 네. 내려주고 지방재정을 확대해달라라고 하는 기자회견도 하고 토론회도 많이 진행했습니다. 했는데 예. 뭐 효과가 있어요? 없습니다. 너무 속상한데 그냥 네. 또 사람 좋은 웃음을 네. 띄우시면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네요. 네. 지금 광명시는 좀 특이한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언론을 쳐다보다 보니까 네. 박승원 시장님이 이 탄핵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상당히 하실 말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계엄령 관련해서 특히 옛날에 아마 이제 직접 경험하셔서 그랬겠지만 자, 탄핵 시국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모든 시민에 대한 소비촉진 지원금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를 통해서 지금 이제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대안을 좀 같이 모색해보자는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굉장히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맞아요. 예. 실제로 이 식당에서는 제발 송년회 좀 해달라고 요청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집에서는 전화 받기가 두렵답니다. 다 취소하는 전화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쨌든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길은 전 국민 소비 촉진 지원금제를 하는 게 맞다라는 좀 판단을 좀 하고요. 일단은 좀 광명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돈이 돌아야 실제로 지역 경제가 망가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 국민 소비 촉진 지원금을 지금 이때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지역화폐를 하고 있는데 지역화폐가 사실 6%에서 10%까지 그 할인해주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구정 때까지 10%까지 하고 그것에 더 좀 높여서 20%까지 하는 부분을 좀 검토해서 진행하는 걸로 현재 저희 좀 검토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 송년회도 제가 좀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송년회에서 지역 경제를 살리자라고 했는데 이런 형태의 다각적인 민생 경제 정책을 좀 써야지만이 지금 탄핵 전국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루빨리 탄핵을 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시가 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 이 준비를 좀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도 요즘 보면은요 소비가 안 살아나요. 네. 그리고 저녁 코로나 때 물론 연결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녁 먹고는 곧바로 들어가 버리거나 1차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술도 잘 안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는 지역에 있는 상권들이 다 죽어가고 뭐 정말 깜깜해졌어요 동네가 전기세도 못 낸다 이러면서. 근데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돈이 돌고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바로 소비 촉진이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우리가 시에서 먼저 돈을 조금 줄 테니 이걸 마중물 삼아가지고 소비가 좀 촉진될 수 있게끔 한번 우리 상인들끼리 해보자 이런 얘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화폐로 이제 드리는 겁니다. 작년 연초에도 난방비가 급격하게 올라서 우리 시민들 가구당 10만 원씩 뭐 민생안전 지원금이라 해서 이제 가구당 10만 원씩 지역화폐로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났던 경험들이 있었고 10만 원만 줘도 그래요? 예, 가구당 10만 원. 그래서 시민들께서 작년 1년 동안 광명시에서 한 정책 중에서 가장 잘하는 정책을 꼽아봐라고 했더니 그걸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지금처럼 사실은 골목경제, 서민경제를 위해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게도 좀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역 내 시장 상권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촉진 지원금 지급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하고 그중에 하나로 이 지역화폐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얘기시고 이 지급 대상은 지난해 3월에 지급했던 생활안정지원금과 같이 모든 시민에게 주겠다. 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재원이 있어요? 이번에 예산 심의주입니다.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면 전체 예산 규모를 다시 한번 판단해서 해보고 뭐 제 생각으로는 뭐 이게 저희 지자체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경기도 광역시하고 또 협의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경기도민 전체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가도 좀 받아들여서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탄핵적으로 끝나고 전 국민 사회혁신 대타협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따박따박 해나가는 것이 지금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경기도 광명시 그쪽에 있는 국회의원이 누굽니까? 우리 지역에는 이모경 국회의원하고요. 의원, 네. 김남희 국회의원 두 분이 계십니다. 아, 그 두 분은 좀 열심히 하시나요? 열심히 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두 분 다 열심히 하시는. 제가 하나만 좀 이건 좀 곤란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서울에서만 살아가지고 사실은 지방은 네. 잘 모르지만 어떤 지방이든 간에 그 지역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뭐 소비면 소비도시, 관광이면 관광도시 뭐 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예. 광명은 뭘 해서 먹고 사나요, 사람들이? 저희는 이제 그 서비스 업종이 좀 많습니다. 아. 서비스 업종이 많고 최근에는 이제 전자통신 분야의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네. 우리는 상용 근로자가 좀 많은 편입니다. 아. 그리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거의 한 70% 정도 되거든요. 그 외에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광명에 기아라고 하는 큰 기아. 대기업은 하나 있지만 네네. 대부분 이제 상용직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서민 도시거든요. 그래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책을 하기 위해서 기본소득, 기본사회와 관련된 정책을 저희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거기 생각보다 젊으신 분들이 또 많이 살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평균 연령이 52세입니다. 오, 되게 네. 젊으시네. 네, 작년에 51세였는데 네. 1년 사이 조금 51세, 그러니까 한 살이 늘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도시는 매우 활기찰 것 같아요. 도시는 활기차입니다. 네. 예. 근데 활기찬 이 도시를 지금 이 탄핵 국면과 이 네. 어려운 경제가 사실은 조금 침체되게 만들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시장님 예. 입장에서는 좀 속상하시겠습니다. 많이 속상하고요. 사실은 이게 결국에는 먹고 사니즘 이 문제가 굉장히 제일 중요하지 중요하죠. 않습니까? 나는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지방정부의 장도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경제활동을 잘할 수 있게끔 하고 그렇죠. 일자리를 많이 갖게끔 하고 그리고 정말 배고파서 굶어서 힘든 일이 없게끔 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국이 불안처럼 불안해질수록 투자가 줄기 때문에 맞아요. 힘든 사람이 더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 우리 시는 그 일들을 더 챙겨야 하니까 그 책임감, 무게감이 크죠. 그럼 시장님이 지금 재선인데 네. 초선일 때하고 비교해서 초선 때 내가 어떤 일을 잘했고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얘 때문에 안 되고. 아니 이제 초선 때는 이제 자치분권이나 정원도시나 뭐 평생학수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지금 초선 때와 함께 기후 관련 정책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기후 위기 대응 에너지. 예, 저는 탄소 중립 선도 도시로 열심히 하고 있어서 대통령 표창도 받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받았습니다. 그 표창도 받고 정말 열심히 해왔는데 네네. 기후 관련된 탄소중 관련된 정책에 대한 예산들이 별로 안 내려옵니다. 돈이 다 내려와야 되는데. 공모사업으로만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 에너지 교부세도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 에너지 교부세를 통해서 지방 정부가 에너지 분권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사실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이 정책은 지방 정부가 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일을 좀 잘하고 싶은데 현 정부가 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어요. 네. 더 망가뜨리고. 네. 아 진짜 걱정이에요. 근데 이제 희망이 보이네요. 저는 탄핵이 되면 네, 오히려. 그래서 전 국민들이 사회혁신 대타협 국민회의 같은 걸 만들어서 지금 이런 기후 문제와 인구 문제와 저출생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 가기 위한 그 합의를 만들어내고 그 과정을 통해서 헌법 개정도 하는 이런 내용들을 아주 냉철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지금일수록 정말 민주당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아주 냉철하게 판단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이와 같은 일이 또 발생하지 않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지난번에 네. 탄핵은 당연히 경험하셨겠지만 네. 그 비상경 전두환 때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아기 때였네, 학생 때였나? 아니요. 전두환 그 5.18 광주 때는 제가 고등학교 때였고요. 그래도 네. 그리고 이제 대학교 때 제가 87년 6월 항쟁이 있었는데 네, 우리 60항쟁 때 있었죠. 예, 60항쟁 때 제가 대학생 때 그때도 계엄령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계엄령이 일어나면 학교 휴교를 내려서 다 문 닫으니까 우리 맞아요. 그럼 어디서 만나느냐 하다가 결국에 아이디어를 짜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는
전화부스가 많았어요. 전화부스 안에 공중전화부스. 예, 공중전화부스에 공중전화부 책이 있거든요. 네. 거기 몇 페이지에 매일 오늘은 몇 페이지, 다음에 몇 페이지에 이렇게 장소로 써놓으면 그 장소에 모여라. 이렇게까지 하면서 저희들이 준비했던 때가 있고요. 그때 그 생각이 떠오르면 그때는 막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학교 근처 가는 게 두려웠어요. 그러나 모여야 뭔가 그 대항을 해서 싸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87년에 그런 경험이 있었고 또 이 5.18 때 그 광주학살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네. 이 12월 3일 저녁에 사실 제가 그날 몸이 좀 안 좋아 집에 있었는데 아들이 얘기해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TV 탁 키면서 보니까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불안하고 또 잡혀가는 거 아닌가? 나 잡혀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생각이 먼저 오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5.18 경험했던 사람이나 87 요랑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은 네네. 그 트라우마에 상당히 갇혀 있을 거라고 아니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우리 같은 나이 있는 사람들은 네. 설마 하면서도 이거 그때처럼 될 수도 있다 해서 걱정을 너무 많이 했고 네. 젊은이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국민을 바보로 하면서 분노가 더 많았고 네. 이렇게 좀 됐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했거든요. 네. 담화 내용 보고 더 열받는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솔직히? 아,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른다. 이게 말이 되냐. 기가 막힌다.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문자도 오랬는데 저는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그치.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국민과 싸우자고 선전포고 하는 건데. 근데 우리한테 왜 그러죠?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정말 어이없게? 그러니까 본인이 뭘 잘못했나 하나도 모르고 네. 본인에 대해서 문제제기했던 사람 다 적으로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 인정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순간 저도 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이 되어버리는 사람은 죽음을 당할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의 전국을 몰고 가는 사람. 이 미친 전국을 끌고 가는 상황인데 저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은 국민의힘 사람들도 점점 이제 돌아서고 있고 네. 그래서 점점 탄핵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대통령도 탄핵을 시켜라 차라리 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자기 네. 탄핵 안 될 줄 알고 그러나 봐요. 네. 뭐 본인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겠죠.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네. 것 같아요. 네. 왜 그렇게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있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판단 능력이 없는 것은요. 제가 학습이 이게 한쪽으로만 돼 있는 분이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치를 하려면 대통령을 하려면 전체 국민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생각을 그렇죠. 안 하는 거죠. 대통령으로서 내가 무엇을 쟁취할 것인가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얻어야 할 것인가 뭔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통령으로서 내가 얻어야 할 것이 뭔가 이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적으로 보이는 거죠. 저 이런 편협된 사고방식이 네. 지금의 이 과정을 만들어 온 거라고 보고 빨리 이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저는 탄핵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탄핵될 가능성을 몇 프로로 보십니까? 저는 99%로 봅니다. 오, 너무 긍정적이신 거 아닐까요? 아니, 이미 국힘의원들이 많이 선언을 했고요. 막상 그 표결에 들어가면 말하지 못했던, 용기 없었던, 그러나 막판에 용기를 내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걸 그래요? 믿어야죠. 요번에 오늘 사실은 김건희 특별법이 네. 통과가 되긴 했습니다. 또 네, 그렇지만 네. 또 대통령이 또 네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봐 걱정이 많은데요. 네. 지난번처럼 2표 차이로 또 안 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번에는 뭔가 될까? 다 용기 내서 하지 않겠어요? 아니, 남편도 탄핵되는 네. 마당에 뭐 네. 김건희 씨를 지킬 필요는 없겠죠. 네. 아까 뭐 앞에서 방송을 보니까 이미 한동훈 대표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맨날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하지만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탄핵에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우리 이제 탄핵됐다고 치고 네. 우리 막 너무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탄핵됐다고 치고 이제 탄핵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경제도 네. 살려야 되잖아요. 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많은 과제고 지난주 토요일 날 현장에 와서 촛불집회에서 봤는데 이 대학생부터 어른까지 대화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인권 네. 문제, 소수장 문제 아니면 뭐 장애인 문제, 차별 문제 엄청난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모아서 하나하나 따박따박 정리해 나가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과정에 모든 국민들이 함께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민주당은 가슴을 크게 열고 그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냉철하게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요. 네.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댓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Y님께서요. 여러분 박승원 광명시장의 얼굴을 잘 기억해 두세요. 조만간 큰 인물, 큰 정치인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아는 분인가요? 모르겠습니다. 또 박상기님. 박승원 시장님 골목 상권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지원 계속해 주세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됐었나 봐요, 이분도. 나비효과님께서는요, 재선 선거 때 멀리서도 혼자 엄청 응원했었습니다. 네. 시장님 응원했나 봐요. 건강하시고 더 멋진 행정가, 정치가로 거듭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복심, 박승원 광명시장 기대됩니다. 이런 분도 있고요. MYG님은요, 탄소 중립 포인트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네. 탄소 중립 포인트라는 거를 광명에서 쓰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주변에 홍보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네, 하고 계시는데 게다가 서우나 사랑해님은 보기 드문 시장일세 말도 잘하고 이러시는데 광명은 특히 탄소 중립이 중요한가 봅니다. 이거 좀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제가 시장되고 나서 그 기후에너지과를 만들었어요. 기후에너지과. 네, 그리고 기후에너지 센터도 만들고 해서 조직과 체계를 만들어서 지금 제가 7년째 이 일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미래 도시를 건설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이 의제에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을 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탄소 중립 포인트는 네. 우리가 그 배달할 때 용기를 가지고 와서 음식을 직접 가지고 온다든지 뭐 분리수거를 잘 한다든지 이런 뭐 일회용품을 안 쓴다든지 뭐 자전거를 탄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체킹을 해서 포인트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화폐로 연간 10만 원까지 지급해 드리거든요. 광명시에서 그 포인트로 환산해가지고 네, 10만 원 정도까지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그거를 올해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저희 시가 너무 잘 하다 보니까 네. 경기도에서 이 정책을 받아서 경기도도 좀 하고 있고요. 그 많은 지자체가 이런 일들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민들이 탄소 중립 실천 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포인트제를 현재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김미연님께서 우리 시장님은요 아주 냉철하고 치밀하세요. 이런 일도 하셨고 여기 보니까 진짜 시장님 팬들이 많습니다. 박승원 시장님 여의도에서 만나요 이러고 광명시 흥하세요 이러기도 하고요. 야, 이제 시장님이 그 시민들로부터 점수를 많이 땄나 봅니다. 네. 자, 우리 방송 오랜만에 처음 나오신 거죠? 예, 저 처음 나왔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실 기회가 많지는 않겠지만 네. 제가 만약에 필요하시면 제가 좀 모시고 싶은데 오늘 이제 어쨌든 오신 김에 이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해주시고 더 중요한 건 우리 경기도 광명시 시민들의 복지와 삶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십시오. 네. 뭐 탄핵 정국과 관련해서 저희는 다시 한번 이런 그 비상경과 같은 경험을 다음 세대들이 안 할 수 있게끔 확실한 완벽한 이 마무리를 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은 완벽한 처벌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이 쿠데타 때 그 쿠데타를 일으켰는 전두환 그 세력을 완벽하게 우리가 처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또 생긴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향후에 이와 같은 일들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또 쿠데타 할 거야. 또 온갖 가진 명물 만들어서 하면 민주주의는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완벽하게 처벌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냉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송년회 취소하지 마시고 취소했던 거 다시 해서 송년회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 경제 살리는 역할을 함께 했으면 좋겠고 우리 경기도민, 우리 광명 시민 여러분들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포용적으로 이웃과 함께 이 상황을 극복하자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송년회 함께 하고 여의도에도 나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많은 분들이요. 지속 발전 가능 대회 출장 오셨을 때 저희 가게 오셔서 같이 가게 홍보 영상 제안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고의 시장님 많이 나와주세요. 박승원 시장의 정책을 응원합니다. 정원도시 평생학습 탄소중립 화이팅입니다. 광명시에서도 도지사를 배출합시다. 어줍지 않은 거수기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조기축구에 하중축구
축구회 자주 찾아주세요. 예. 가겠습니다. 제가 못 가봤는데 최근에. 네, 송년회 합시다. 내일 네. 철산역에서 봬요. 이런 분도 네. 있고요. 최윤선님께서는 박승원 시장님이 계신 광명 시민이라 늘 자랑스럽고 자긍심이 뿜뿜합니다. 네. 이런 칭찬받기가 어려운데 인기가 정말 많으시네요. 네. 하여튼간 여러분들, 광명 시민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다면은 우리 박승원 시장님 정말 일 잘하신다고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자치단체에 계시는, 예를 들면 저같이 서울에 저희 동네에 이상한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 보면 참 부러운 분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시장님이 많이 계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역전 용사들 보시고 계시는 스픽스 구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역전의 용사들 시청해주시는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좋아요, 댓글 항상 눌러주시고 그리고 강명시에 박성훈 TV도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박승원 TV가 따로 있군요. 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놀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